칭찬 한마디 했는데 정직 1개월이라니. 농담 한 번 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불려간다니. 도대체 요즘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칭찬마저 범죄가 될 수 있는 현대 직장의 소통법,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사무실에 흐르는 그 묘한 온도차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웃고는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 말이에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이 말을 해도 되나? 혹시 오해를 사면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들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총성만 없을 뿐이지 서로 다른 규칙과 기대를 가진 채 조용한 전쟁을 치르는 오피스 냉전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냉전의 긴장감이라는 게요, 어느 한쪽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성 동료들은 성별 때문에 힘든 일을 떠맡는다면서 이거 역차별 아니냐고 하고, 여성 동료들은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답답해하죠. 결국엔 서로가 나만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소통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사무실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주로 남성적인 화법으로 분류되는 리포트 대화는요, 사실과 정보를 교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반면에 여성적인 화법으로 여겨지는 라포 대화는 관계와 공감을 통해서 유대감을 쌓는 걸 목표로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대화의 목적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야,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문제 해결도 관계 형성도 둘 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소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방식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연애 초기의 그 설레는 대화, 우리가 흔히 썸 탄다 하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언어가 직장에서는 얼마나 위험천만하게 오해될 수 있는지 한번 소통 번역기를 싹 돌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역입니다. 뭐해요? 썸 탈 때 이 말은 관심과 호감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상사가 메신저로 이 말을 딱 보낸다? 아찔하죠. 그건 감시의 메시지 혹은 곧 추가 업무가 떨어진다는 공포의 신호탄으로 돌변합니다. 두 번째 번역입니다. 아, 오늘 좀 피곤하네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나 좀 위로해줘요, 챙겨줘요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사무실에서 뱉는 순간 의지가 부족하다, 나약하다 이런 증거로 해석돼서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훈계가 돌아오기 십상이죠. 자, 마지막 번역입니다. 직장에서 대놓고 저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는 드물겠죠? 당연히. 근데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노력한 부분을 좀 알아봐 주세요 라는 신호는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보기 편하라고 밤새 디자인을 싹 개선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오타 하나 없는지 잘 확인해. 이거 하나뿐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노력에 대한 인정 대신 기계적인 검토 지시를 받는 순간 일할 맛이 싹 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웃으면서 번역기를 돌려봤지만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런 소통의 오류가 선을 넘었을 때 얼마나 심각하고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실제로 있었던 징계 사례입니다. 한 관리자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좀 띄워보겠다고 여직원한테 우리 부서의 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마 본인은 가벼운 칭찬, 격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였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라 보여주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칭찬 한마디에 왜 이렇게까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징계 사유를 뜯어보면 명확합니다. 동등한 동료를 업무 능력이 아닌 외모로 평가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성적 대상화, 또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 전부 인정된 거예요. 의도와 결과의 차이가 이렇게나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칭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든 일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지. 이런 고정관념으로 남성 직원들에게만 육체 노동을 강요한 관리자 역시 갑질로 징계를 받았어요. 결국 성별을 잣대로 한 불공정함은 남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뢰밭 같은 사무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정말 구체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프로들을 위한 소통의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건 그냥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상대의 전문성과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이자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바로 이 3단계 존중화법이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측이나 비난 대신에 사실에 기반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죠. 첫 번째 단계는 사실 관찰입니다. 왜 일을 안 해요? 같은 비난이나 추측 대신에 보고서가 마감보다 늦어지고 있네요.처럼 객관적이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우려 공유하기입니다. 당신 때문에 프로젝트 망치겠어.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우리가 마감일을 놓칠까봐 제가 걱정이 되네요.처럼 나를 주어로 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이건 책임 전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솔직한 감정 공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로 해결책 제안하기입니다. 문제만 딱 지적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라면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서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순간의 감정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쌓아가는 전문가로서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는 내 옆의 동료를 남자나 여자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 파트너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겠죠? 여러분의 사무실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파트너인가요?